미국 주식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알아보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3대 지수는 사실 등락을 좀 거듭하긴 했지만 상승세로 가닥을 잡아가다가 보합해서 장을 마쳤습니다. 어떤 원인들이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까지 올랐으면 3일 연속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실제로 S&P 500, 나스닥 거의 사상치 호가에 근접했지만 결국은 또 3일 동안 오른 것에 대한 소위 그 차익 실현하는 심리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전히 주가를 오늘 더 뻗지 못하고 S&P 500은 강보합, 나스닥은 뭐 약보합 정도로 일단 오늘 마감됐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어제에 이어서 유가가 아주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유가가 지금 56달러 수준까지 가 있는데요. 이것은 거의 1년 만에 최고 수준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 이제 여름 시즌이 기대되는 거죠. 네. 올 여름 시즌에 대해서 골드만삭스는 한 65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65달러면 작년 딱 이맘때가 63달러, 60달러 초반이었거든요. 작년 연초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 수준인데 그렇게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러다 보니 에너지 섹터가 좀 강한 반등을 일으켰습니다. 4% 올라갔으니까 오늘 모든 섹터 11개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섹터가 되겠고 역시 여러분들 화면에서 오른쪽 위에서 두 번째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입니다. 대표적인 건 역시 구글이겠죠. 구글이 오늘 주가가 그랬죠. 급등하면서 네. 섹터가 두 개가 시장을 끌고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구글은 말씀드렸다시피 8% 이상 올라가면서 단박에 지금 2,000달러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역시 오늘 그 경제 지표에서 오늘 초반에 나온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ADP 민간 일자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발표되는데요. 월가 전망은 5만 건 정도였고 그렇지만 발표된 건 3배가 넘는 17만 4천 건이 나왔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12월 수치는 7만 8천 건이 의외로 감소돼 갖고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증가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 그 우리나라 시간은 금요일 날 밤에 이제 정상적인 고용 보고서가 나오는데 그에 대한 기대감 좀 올려놨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제일 많이 늘어난 것은 소위 유통 쪽인데요. 레저나 서비스, 호스피탈리티 이런 얘기인데 결국 이제 유통업입니다. 네. 이쪽에서 일자리가 3만 5천 개가 1월 달에 늘어났다는 것. 그리고 건설 쪽은 워낙 건설 시장 워낙 그 주택 시장이 활황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예상됐는데 건설이 쪽이 18,000건이 늘어난 것이 좀 주역이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고용 지표는 좋았지만 어쨌든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면서 주가는 조정을 받았다라는 분석을 내려주셨습니다. 자, 주식시장은 3거래 연속 반등을 시도해 갔고 사실 오늘도 나스닥이나 S&P 500 지수는 뭐 장중에 사상 최고치에 근접해 가면서 네네. 잘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힘을 얻는 배경이 있다면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굳이 정리하면 4가지 정도, 4-5가지를 우리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는 시장에서 지난주, 사실 한 열흘 동안이죠. 지난주 말까지 해서 한 열흘 동안 시장을 광풍으로 일으켰던 것이 공매도 공략 종목들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뭐라고 표현하든 미국에서 가장 많은 것은 소위 레드발 로켓이라는 거죠. 레드 로켓으로 크게 올라갔던 것이 훅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게임스탑 기준으로 70%가 지난 금요일 대비 주가 가치가 떨어졌는데 오늘 좀 또 반등했죠. 그래서 반등했지만 여전히 뭐 고점 대비 떨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진정된 건 사실입니다. 오늘도 분명히 변동성이 있지만 냉정해 보면 지난 열흘간의 변동성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뭐 10%, 20% 이제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예전에 그렇죠. 뭐 100%, 300%를 가면 이 정도는 뭐냐 그 정도 가격대에서는 일반적 물론 많이 움직인 건 움직이지만 그동안에 비해서는 진정됐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추가 부양책에 대한 논의가 좀 진전된다는 것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매번 그 국회의원 선거하면 다수당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소위 의장자, 상임위원회 배분 이런 거 약간 복잡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뭐 싸우고 뭐 하고 우리나라 몇 달 걸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네. 그거 기억하시죠? 그런 것들요. 네. 근데 미국도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미국은 이제 5대5지만 결국 민주당이 다 장악한 거기 때문에 미국은 그냥 쉽게 해서 승자 독식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5대5지만 결국 민주당이 머저리티 다수당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장 자리를 이제 다 갖고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다 한 2주 동안 이제 밀당을 한 거죠. 누구 되냐 안 되나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전임 그 상임위 위원장들이 새로운 걸 자기네 투표를 해갖고 저 사람한테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그 시간이 걸렸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지금 장관 지명자에 대해서도 아직 그 임명이 늦어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1조 9천억 달러의 추가 부양책의 진행이 늦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로서 이제 결론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제 우리로 보면 위원회인데 상임위원회인데 미국에서는 정상위원회라고 그러는데요. 분야별 위원회 위원장이 다 일단 거의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주가 약간 밀린 것들 중에 하나는 이걸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버니 샌더스 아시지 않습니까? 알죠. 이번에 보면 버니 네. 샌더스가 또 한번 완전 히트 쳤지 않습니까? 그 취임식장에서의 편한 복장 아마 그 해외 토피로 보시면 말씀인데 그분이 이번에 예산위원장의 위원장이 됐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버니 샌더스 하면 개혁적 인물 그리고 항상 의료 개혁 이런 건데 미국에서 모든 위원회 중에 가장 막강한 자리가 예산위원회입니다. 그렇죠. 네, 예산을 특히- 얼마나 편성하냐가 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우리나라는 이제 예산에 그런 그런 그 결정하는 거를 이제 기획재정기획부인가요? 맨날 이름이 바뀌어요. 기획재정부에서, 네. 그쪽에서 결정하고 이제 의회에서 이제 그 통과만 시키는 거 부분이고 자르거나 뭐 이런 건데요. 미국은 각 부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에서 하는 거기는 집행만 하는 거고 100% 의회에서 결정하는데 예산위원회 위원장이 버니 샌더스이 된 겁니다. 이거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매번 얘기하는 의료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막강한 자리거든요, 이 자리가.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약간의 걱정의 목소리가 좀 나옵니다, 지금 미국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늘 헬스케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부진한 것도 하나 요인이 있는데 이건 아마 미국에서 분석들이 많이 나오니까 내일이나 아마 정리해드리겠고요. 긍정적인 소식이 어떤 백신 접종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아스트라제네카가 어찌되었건 지금 상당히 코로나의 진행을 늦출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4분기에 깜짝 실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인데 오늘 오전까지 미국 시간으로 오전까지 보면 45%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83%가 기대 이상의 발표했고요. 평균 목표치 대 전망치 대비 18.5%를 상회했는데 만약에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그냥 곱하기 해서 계산 때릴 그 평균 가격이 나오니까 계산을 때리면 4분기 실적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지금 플러스로 바뀝니다. 지금 네. 이게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아까 또 외신에서 관련 기사를 살펴봤었거든요. 예, 네. 그래 저도 한번 그림 보여드리면 이게 플러스까지 난다는 것 자체는 시계에서 좀 그런 용어로 보면 어닝 리세션이 끝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런 기대감이 진짜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모두 전체적인 어떤 주가의 어떤 그 흥미를 영향을 줄수 영향을 있다.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1분기가 좀 흥미로운데 1분기 전망이 지금 빠른 속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1분기 이익 전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면 늘 얘기하지만 미국은 주가랑 이익이랑 같이 가는데 지금 주가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부담인데 이익 전망이 올라가니까 밸류에이션이 낮아질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시장을 좀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그런 기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어느 정도는 그 주가 고밸류에 대한 부담을 조금은 내려놓고 그 실적으로 입증을 해주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알파벳과 아마존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네네. 이와 관련해서 이 기업들과 관련해서 월가에서도 평가를 다시 한번 조정을 했을 것 같아요. 엄청나죠. 지금 보면 그 알파벳도 마찬가지, 구글도 마찬가지죠. 아마존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알파벳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파벳은 지금 그냥 그 레포트를 낸 사람이라고 하면 거의 90% 이상이 오늘 목표 주가를 좀 올려놨습니다. 전부 이제 매수 의견이 되겠고요. 니담증권만 중립에서는 매수를 올려놓은 거가 있는데 여기 서스퀴아나라는 곳을 하나 정리해놨는데요. 네. 여기는 2,500달러에서 3,00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3,000달러 하면 이제 월가 탑 하이가 되겠는데 이분이 샤이안 패트리라는 분이고요. 이제 인터넷 주식을 전문으로 이제 기업을 분석하는 건데요. 이런 거죠. 검색 시장이라든가 유튜브 광고 시장이 아주 급증했다는 얘기죠. 그 큰 틀에 보면 경기가 회복되면서 광고를 다시 늘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광고를 하면 어디다 하시겠습니까? 신문에 하시겠습니까? 뭐 지상파 TV 하시겠습니까? 하게 되면 유튜브나 유튜브로 이런 하죠. 다들 뭐 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쪽이 지금 앞으로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3,000달러를 제시했는데요. 월가의 목표 주가 평균은 참고적으로 2,247달러가 오늘 올랐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아마존도 흥미롭습니다. 아마존 오늘 그 아시겠지만 1% 이상 1~2%가 떨어졌는데요. 같은 인물입니다. 같은 인물. 같은 인물이 샤이안 패트리라는 분이 월가 최고 가격 5,20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5,200달러면 지금부터 돈 30%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인데요. 네. 세 가지 이유를 하는 거죠. 이커머스는 뭐 당연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 시장 그리고 광고 시장. 광고 시장은 참고로 보면 지금 3위입니다. 3위. 온라인 광고에서 1위는 구글이고 2위는 페이스북인데 3위가 아마존인데 증가를 보면 아마존이 제일 크죠 지금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 3개 시장에서 이 3대 시장은 제일 핫한 시장인데 이 3대 시장에서 강력한 리더다. 리더 탑
원 아니면 탑 세컨드로 가기 때문에 서드로 가기 때문에 이쪽에서 강력한 리더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월가 평균 목표 주가도 3,982달러. 이것도 곧 4,000달러로 평균 주가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만큼 시장 오늘 아마존은 약간 좀 밀렸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목표 주가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고 이익 전망이 올라가는 주식인데 주가가 재미없으면 이거는 타이밍을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그건 시간이 필요한 기간만 어느 순간 기다리기만 하면 주가는 올라가는 거. 기회가 곧 온다는 얘기죠. 유튜브가 네. 보여준 거죠. 구글이 네. 보여준 게 바로 그런 흐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안 그래도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프 베이조스 CEO가 사퇴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조금 우려를 했었는데 뭐 월가에서 일제히 엄지척 의견들을 내놓고 있다. 아까도 확인을 했었거든요. 사실 엄지척도 엄지척이지만 이런 거죠. 누가 그만둔다는데 뭐 나쁘게 그만둘 수도 있죠. 뭐 잘릴 수도 있고 뭐 딴 데로 갈 수도 있는데 어저께 제가 상당히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그만둔다고 얘기하니까 정말 내놓으라는 경제계 인사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글 알파벳도 있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Salesforce.com도 있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수많은 IT에 정말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트윗을 다 날렸는데 첫 번째가 제프 베조스 진짜 축하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네, CEO를 모든 걸 물어나고 이제 내려놓고. 자기 이제 좀 더 혁신적인 일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축하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나쁜 일이면 축하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주시장에 저는 장기적으로 뭐 나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창립자 중에 CEO로 남아있는 분은 이 페이스북 CEO죠. 그분 한 분만이 남게 됐다라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어쨌든 아마존과 구글에 대한 내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1월이 기대와는 달리 마이너스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1월 결과가 남은 우리 한 해의 결과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사실인데 1월이 강하면 남은 11개월도 강했다는 얘기예요. 일단 시작이 좋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미국에서 1월이 좀 약하면 남은 11개월도 큰 재미가 없었다는 것이 통설이고 그런 것은 통계적으로 맞는데 맞습니다. 1920년부터 한 90년 하면 어느 정도 얼추 맞는데요. 2000년도 이전에는 그런 경향이 분명히 있었지만 최근 20년은 꼭 그렇지도 않다는 통계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금년 포함해서요. 딱 10번이 1월 달에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반했다는 겁니다. 1월 달이 반은 올라가고 반은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1월에 주가 하락 평균 떨어진 달 해만 보면 평균 3.7%가 떨어졌는데 금년 하락폭이 크지는 않았어요. 1.1% 떨어졌고요. 그럼 남은 12개월 동안 어땠냐 그러면 저 그리면서 보이다시피 2008년 리만 사태 때만 남은 11개월 동안 34%가 떨어졌고요. 남은 8번은 모두 플러스 났고 평균은 11%, 그러니까 미디언값, 중간값은 15%는 오히려 상승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상승 확률은 물론 20번, 10번밖에 안 되지만 상승 확률은 88.9%. 그러니까 절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고민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식시장에 고민될 때마다 볼만한 그림을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 미국 주식은 한국 주식은 결국 마찬가지야 되는 약간 머리 아픈 것들이 많은데 미국 주가는 결국은 이익의 변수거든요. 1990년 이래.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보면 이 동안은 이제 30년 동안의 흐름이 되겠는데요. 1990년대 이후에 결국은 주당 이익과 S&P 500의 추이입니다. 그러니까 파란색 진하게 보이는 것이 현재 주가까지 해서 과거 주가가 되겠고요. 파란색은 이제 과거의 주당 이익과 앞으로의 미래를 같이 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같은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벌어져 있는데 주가 이익 전망이 지금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통계는 통계일 뿐. 일단 미국 주식은 이익 변수에 대해서 좀 잘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는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으로 오히려 반도체 시장은 나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요. 네, 전 세계 이제 경제가 작년에 역성장한 거 아닙니까? 미국만 해도 3.5% 정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했죠. 주요 국가에서 플러스 난 것은 이제 중국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반도체 시장만은 이제 글로벌리 7%가 올라갔고요. 성장했고 미국은 무려 20%가 성장했습니다. 이것은 반도체 산업협회의 기준인데요. 그것은 왜 그러겠습니까? 재택근무라든가 재택 수업 등 영향으로 인해서 기업이면 기업, 학교면 학교, 가정 모두 IT 관련 투자를 소비를 늘릴 수밖에 없는 거죠. 집에서도 그렇죠. 형제 2명이 있는데 남매가 있는데 하나밖에 없고 그러면 동생은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사줘야 되겠죠. 뭐라도 사주는 거죠. 물론 시장 규모로 보면 중국이 가장 큽니다. 1,517억 달러인데요. 중국은 5% 늘어났고 미국이 20%. 그만큼 미국이 투자를 엄청나게 적극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이제 이런 걸 포함해서 2021년에는 어느 쪽에서 또 소비가 늘어나냐면 보안이라든가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바이든 정부가 들어가면서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보안이거든요. 그 사이버 시큐리티 포함해서 디지털 인프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보통 인프라를 얘기하고 분명히 맞지만 인프라 품에서 그 큰 부류 중에 하나가 예전에 없던 것이 디지털 인프라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 적극 투자를 얘기하고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계속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 뭐 반도체는 엄청 많습니다. 종류들이 많고 뭐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 들어가고 비메모리, 메모리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은 이제 미국에서도 우리나라도 이슈가 되고 있지만 자동차용 반도체가 없어갖고 난리다 보셨고 아마 GM 같은 경우 오늘 일부 생산 라인이 지금 멈추는 것까지도 나오거든요. 네. 반도체가 부족한 것들인데 여튼 그럼 반도체 관련 여러분 보셔야 될 것 같고 가장 큰 쉽게 하는 것은 그냥 ETF를 하나 사시는 것이 편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도체 지수 SOX 많이 들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그냥 추정하는 것이 SOXX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장기적으로 관심 갖고 보면 올해 괜찮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전 세계 경제 역성장에도 반도체 시장은 현재 굉장히 좋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따라가는 SOXX라는 ETF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